지구가 생겨난 지 벌써 45억 년이 됐습니다. 현 지구를 구성하는 생명이 태어난 시기를 캄브리아기의 생물 대폭발이라고 칭합니다. 약 5억 4천만 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을 통해 셀 수도 없이 많은 생물이 등장했지만 결국 극소수의 생물만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먹이사슬 상위에 포진한 포식자가 살아남았을까요? 아닙니다. 원시 갑각류나 벌레 등이 살아남았는데 특징을 보자면 몸이 유연하고 움직임이 빠르고 단단한 외골격을 가진 환경 적응형 생물들이 살아남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삼엽충이 가장 대표적이겠네요. 캄브리아 대폭발 시기처럼 여러 객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소수만 살아남는 이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를테면 버블닷컴 광풍도 저는 꽤나 비슷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너도나도 IT 벤처 기업을 시도했던 그 시기는 코스닥 최고가를 찍었죠. 그런데 24년 1월에 코스닥 지수는 878이니 무려 3배가 넘게 차이 났던 과거가 있었네요. 이 현상은 비단 IT 업계나 주식시장에서만 발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이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음식이 아닐까 싶네요. 특정 음식이 유행할 때 온오프라인 모든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일부 가게만 살아남지 않았나요? 지금 문득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나요? 자, 23년에 유행한 간식 탕후루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탕후루가 본격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23년 상반기와 하반기 그 사이입니다. 검색어 추이를 확인해보면 그 시기를 얼추 가늠해볼 수 있죠. 23년 5월에 수직 상승을 보여준 반면에 11월에는 다시 떡락하는 흐름으로 전환했습니다. 탕후루가 유행한 요인을 따져보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SNS에 업로드하기에 너무 좋은 컨텐츠라는 것, 그리고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달콤한 디저트라는 것. 탕후루는 다른 음식 컨텐츠에 비하여 색상이 다채롭습니다. 또 얇게 코팅된 설탕은 결정처럼 구성되어 바삭거리는 사운드를 쉽게 연출할 수 있죠. 즉 ASMR 동영상이나 짧은 영상으로 사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 내 탕후루를 검색하면 23년 6월에 업로드한 영상이 인기 영상으로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탕후루는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간식이었습니다. 설탕과 과일, 이 아찔한 조합은 상상만 해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 떠오르게 합니다. 그 생각은 뇌가 신호한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먹으면 아주 보람찬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쾌락과 보상을 제공하는 도파민, 행복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세로토닌, 통증을 줄이는 엔돌핀 등과 같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또 어린아이일수록 단 것을 더 많이 찾는다는 연구 결과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연구 결과가 없어도 알죠. 즉 탕후루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매혹적이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사용하기에 좋은 컨텐츠입니다. 수요와 공급은 정말 마법과도 같은 공식입니다. 유행을 시작하자마자 탕후루 가게 증식 속도 말할 필요도 없었죠. 눈 감았다 뜨면 저골목에, 다시 감았다 뜨면 회사 앞에. 23년에 새로 생겨난 탕후루 매장 수를 확인해보니 무려 1329개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규모를 짐작하기 어렵죠. 우리가 모두 아는 브랜드를 하나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무려 1979년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어느덧 45년을 달성한 롯데리아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롯데리아 매장 수는 1285개입니다. 탕후루를 취급하는 가게 합이 전국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보다 많다는 거죠. 롯데리아보다 뭔가 많이 보인다는 착각을 했었는데 착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장이 늘어난 데는 프랜차이즈 사업가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탕후루는 다른 프랜차이즈 음식보다 제조 난이도가 낮습니다. 즉 허들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 난이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매장을 만들기 위한 비용마저 저렴한 편입니다. 23년에 유행했던 또 다른 음식 한번 비교해볼까요? 자, 마라탕 창업 비용은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 반면에 탕후루 창업 비용은 6,800만 원입니다. 그럼 마라탕 가게를 한 개 만들래? 탕후루 가게 2개를 만들래? 라는 제안을 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끌릴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가게 2개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시작 비용마저 적은 이 아이템을 하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전 없는 것 같습니다. 치즈갈비, 대왕 카스테라, 슈니발렌, 흑당 디저트. 찾아보기 정말 힘들죠. 어쩌다 길거리에 남아있는 이 친구들을 보면 참 반가운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얘네 다 어디 갔지? 탕후루도 위 음식들과 같이 비슷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됩니다. 앞서 소개했던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근처에서 유행했던 모든 음식들은 그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에 반증하듯 탕후루의 검색량 저와 함께 매장 폐업 건수도 심상치 않습니다.
23년에 탕후루 매장 폐업 건은 54건으로 매장 20개 중 1개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더 자세한 건 24년의 추세를 봐야겠지만 이건 모두가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탕후루를 광적으로 좋아하지 않다는 것을요. 수억 년의 역사를 복귀해본다면 결국 탕후루도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살아남는 곳이 있겠지만 모두가 살아남기에는 어렵겠죠. 대폭발 시기에 살아남았던 생물을 떠올려보면 강한 생명체가 아닌 환경에 잘 적응하여 생존에 유리했던 생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되는 가게를 떠올려보면 어떤 유행에 치우쳐 있기보다는 보편적인 음식을 정말 꾸준하게 잘하는 곳이 잘 되고 있음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생존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특출난 무언가를 보유한 사실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최대한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많은 음식이 짧은 시간 등장했다 사라지기보다는 좀 더 오래 가기를 바라며 마무리해 봅니다.